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10월 달 첫 번째 장, 그래도 마감이 좋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 9월 달 단 한 차례도 4% 이상 상승으로 마감한 적도 없었는데요. 첫 번째 시장부터 4.9%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추세를 완벽하게 좀 돌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일회성 반등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꾸준한 반등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게 꾸준한 반등 분위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만 사용해 주시면 무료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료로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시장 상황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 그리고 종목 추천 이렇게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을 좀 고려해서 신규 종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종목 소개 한번 드렸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인데 지난 8월 달에도 제가 추천을 드려서 17% 이상 또 수익 청산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시장 반등만 좀 나와준다면 다시 상승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낙폭이 좀 심한 구간이라 매수 진입 도와드렸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또 매매 조금씩 하는 것도 필요하고 확실한 종목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에너빌리티 어려운 행보 같이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 정보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 간단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지수가 급등해주는 흐름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양 지수는 시초부터 1.5%, 1.8%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을 해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면서 코스피는 2.5%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59%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대부분 종목에 순환매가 돌았던 시장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의 반등은 주요 국가들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전일 평균 대비 15에서 20bp 정도 이런 하락과 동시에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투심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미장도 급등했고 우리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 환율 같은 경우도 현재 1426원까지 좀 내려오는 등 외인들의 매수세도 이렇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 가까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유엔 기구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고 경고를 하면서 금리 인상 폭을 좀 낮추고 중단하라는 촉구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런 방법으로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좀 진행 중인데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과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인상폭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대한 반등으로 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통위가 10월 12일인가 14일인가 아무튼 다음 주 후반부쯤에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발표와 동시에 또 환율 같은 경우도 하락이 계속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 반등의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전방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어려웠던 종목들도 대부분 회복세를 보여주었죠. 원전 관련주들도 이렇게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9월달 한 30%씩 좀 빠졌던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4.9%, 3%, 5%까지도 좀 대부분 올려주었습니다. 사실 원전 관련주들에게 호재가 있었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부분도 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데 4.9% 정도 상승을 했죠.
만족스럽지 못하다 해도 적게 오른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수급에 비해서 그리고 거래량에 비해서 이 정도 상승폭이면 무난한 상승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말경부터는 추가적인 바닥권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좀 계속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0월달 4분기 첫 시작이었던 흐름은 잘 좀 진행됐다고 볼 수 있고 한 번의 이런 반등이 아니라 꾸준하게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계속 중요하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4.9% 이렇게 상승을 했으나 수급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 외인은 오늘 13만 주 순매수, 그리고 개인이 1만 6천 주 순매수, 프로그램도 3만 2천 주 순매수가 되었는데요. 반대로 기관은 이렇게 15만 7천 주를 또 던졌고, 외국계에서는 JP모건이 41만 7천 주 물량을 던졌습니다. 외인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26일부터 6일 연속 좀 물량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반해서 기관 같은 경우는 9월 달로만 봐도 좀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3일에서 4일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고 10월 달 첫 장에서도 15만 7천 주나 던졌습니다. 기관 상세 투자로 좀 보시면 금융투자가 2만 1,000주 이렇게 좀 담지 않았다면 전체 기관의 이제 매도 물량은 더 크게 잡혔을 것 같고 투신도 8일 동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연기금 9일 연속 200만 주가 넘는 물량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기금은 매수로 전환되지 않고 있고 매수로 좀 전환이 되어야 외인들과 이런 매수세와 함께 시너지 효과로 좀 반등을 제대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0월 달 계속 이런 매매 동향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보시면 오늘 비율이 2.53%로 공매 수량이 평균적으로 한 30만 주가 이렇게 좀 넘었는데 10만 5천 주 정도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크지 않은 거래량으로 4.9%라는 상승을 좀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공매 대금 같은 경우도 최근 2주 사이에 보시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매 잔고도 보시면 최근에 좀 꾸준한 감소세가 가고 있는데 9월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1310만 주로 전일 기준 대비 100만 주 이상 또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조금씩 바닥으로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 여러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바닥으로 속단할 수는 없으나 공매도나 대차는 늘어나지 않고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외인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기관들 특히 좀 연기금이 다시 힘을 내주길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700원 상승한 14,950원으로 마감이 되었죠. 지난 9월 달 한 달 동안 29% 이상 이렇게 좀 빠졌고 10월 달은 들어와서 하루 만에 5% 정도는 일단 회복세가 나왔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추가 하락이 발생했다면 더 다시 힘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가가 15,000원을 한번 이렇게 좀 터치를 했는데 욕심 같아서는 15,500원, 좀 15,000원 위에서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거래량이 418만, 500만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5% 가까운 상승이면 괜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시장이 다시 반등 추세를 좀 타면서 이번 주 11선 16,000원 위로 좀 돌려준다고 하면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잡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은 한 번에 10% 이상 급등세보다는 꾸준한 상승세를 만들어 가면서 21선 17,400원 이상까지 최소한 돌려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식톡 무료방에서는 14,100원에서 14,400원 구간
이렇게 추가 매수 진입을 도와드렸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타이밍 잘 잡아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은 반등 이후에 비중을 좀 축소하고 빠져나가는 방향과, 그리고 계속 추매를 하면서 반등을 기다리고 평단가를 낮춰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갈 것인가는 이런 반등 흐름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반등의 시작이라고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수 반등과 환율이 떨어지는 게 우선적으로 선행이 된다면 과대 낙폭으로 인한 또 상승 탄력은 또 강하게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망세 이어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기사들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생산비용 원전의 7배에서 8배, 1kW 전기를 생산하는데 원전은 500원, 풍력은 4,059원이 들러 풍력은 원전의 8.1배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태양광 역시 3,400원의 비용을 기록, 원전의 6.8배에 달하는 고비용 구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발전량 대비 피로 면적에서도 1GW당 원전은 78인데 반해서 풍력은 원전의 34배, 태양광은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산업통상부 자원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간 발전 효율성 지표 비교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치를 제시한 뒤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 점유 면적, 발전 단가, 단위 발전량 대비 투자 비용 측면에서 원전의 효율성이 크게 높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정산 단가는 원자력 발전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산 단가는 한전이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이다. 지난해 정산 단가를 살펴보면 원전이 56.2원, 풍력이 99.3원, 태양광이 93.4원이었지만 국제적인 에너지 공급 가격의 상승에 편승, 신재생 에너지의 정산 단가 역시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월 기준의 원전의 정산 단가는 킬로와트시 61원으로 지난해 비해 별로 차이가 없는 반면에 태양광은 212원으로 원전의 3.5배, 풍력은 207원으로 3.4배나 비싸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풍력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이 원전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공급 가격의 폭등에 비례해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가격도 상승, 전력 공급 비용이 급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이념에만 빠진 결과 서민들과 기업이 전기료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또 보시면 이창양 원전 생태계 복원 약속, 민간 역량을 결집하겠다. 이창양 상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4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겠다며 원전 수출만을 위한 민간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MR 기술 개발을 통해 원전 수출 경쟁력을 올리겠다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노력도 높이겠다 설명을 했다. 아울러 경제는 터널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가고 있다며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먹거리를 꾸준히 창출하겠다. 주력 산업을 고도화해 산업 대전환을 이루도록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대내적으로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진행돼 외환시장 불안과 경상수지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등 자국 우선주의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향후 1년 기대치보다는 원전이나 SMR,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대가 현저하게 내려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분들은
여느 때와 비슷하게 좀 이렇게 바닥권으로 내려왔을 때 평단가 좀 낮춰 주시고 이런 상승 흐름 그리고 기대감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또 원전 수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좀 버티면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좀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좀 꾸준하게 수익 좀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